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는 14분을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세상에 위로도 고수가 많지만 빠르게 달리는 고수도 많지만 천천히 달리는 고수도 많다. 그런 생각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 10분 페이스 7km 뭐 10km 또는 뭐 2시간 달리기 그걸 쉽나? 한번 해봐. 미쳐버린다니까.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경포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93주차 목요일 아침에 오늘도 경포에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야, 다름이 아니고요. 원래 여행이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또 다영이가 계곡 가고 싶다, 너만 아침마다 바다가서 수영하냐 하면서 하루만 더 있자 해가지고 진짜 오늘이 찐마지막 진짜 오늘은 경포에서 달리고 이제 돌아가면 바로 또 서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을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루만 더 있자 해서 지금 이틀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7박 8일로 있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경포 해변을 이렇게 달리다가 나중에 돌아서 나오니까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끼고 한 번도 안 달려본 거야. 그러니까 이 호수는 도대체 이 넓은 거를 지나면 몇 킬로 정도 될까? 진짜 꽤 크거든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를 검색조차 안 했어. 그냥 검색을 해본 거는 이렇게 자주 달리러 나오는데 경포라는 곳은 무엇일까? 강원도 경포.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만 조금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경을 거울경이라고 하더만.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이런 호수,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포는 뭐 바닷물 뭐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처음 봤는데 바다 옆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어디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지. 왜냐면 부산에서는 이런 거를 못 본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특이함에 다음에 오면 꼭 이 호수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하루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호수를 한번 달려보면서 소개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잘 보이나요? 진짜 넓죠? 호수가 진짜 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못해도 10km는 돼 보이는데 이 한 바퀴가. 근데 또 우리 눈찜작 하는 것보다 막상 달리면 거리가 별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7km 요 정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달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블럭은 좀 불편하네. 그래서 여기서 달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래서 하루 연장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또 어제도 내가 달리면서 무릎 부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릎 체크 계속 해주고, 그리고 맨솔에담 계속 좀 발라주고, 요 정도의 관리 어제도 꾸준히 해줬습니다. 원래는 오늘 중랑천에 복귀해서 다시 뭐 15에서 20km 정도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를 더 연장하면서 그냥 경포에서 이 해변을 좀 즐기는 느낌? 거리를 간다기보다는 마지막 와, 이 다리 지기네. 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아. 저기 스카이베이 바로 앞에 있는 호수입니다. 야, 지기네. 뭔가 여기는 진짜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에서 달리는 그런 주로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공원도 같이 있네요. 야, 좋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슬로우 조깅 하면서
회복하면서 단계별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 계속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 슬로우 조깅을 좀 넘어서 마프 한 심박을 지금 132 1km 이제 달렸고 545 페이스입니다. 이 정도로 좀 잠궈서 뛰어보는 거지. 또 조금 거리가 가다 보면 처음이야 그렇지 체력이 만약에 조금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심박이 튀고 페이스는 내려갈 겁니다. 초반에 좀 그래. 근데 초반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빡세게 140까지 바로 잠그면 또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심장 마사지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서서히 심박을 올려야 돼요. 아니면 진짜 특히나 이런 더운 날씨에는 심장 관리, 그리고 심장을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를 늘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 시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진부, 지금 처갓집 진부잖아요. 진부에서 경포까지 거의 30몇 킬로, 거의 풀코스 거리 정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 거리를 누군가는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제가 아침 조깅을 하러 나오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40분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이를 며칠 해보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 며칠을 하면서 오늘은 그냥 또 강원도 집 앞에서 달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만약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오늘 이 못 달린 경포 호수 한 바퀴를 못 뛴 지금 딱 요 날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좀 피곤하더라도 그러면 오케이, 한 10분만 더 자고 가자, 경포에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야 조금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이게 늘 다시 또 올 거야, 또 와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에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 특히 나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귀찮음이 많은 나로서 요즘에 늘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후회 안 할 자신 있나?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내게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가장 젊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기분, 이렇게 러닝을 한참 좋아하는 이 기분에서 이런 것을 또 달리고 싶다. 그리고 달리자 말자 경포 바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수영까지 때리는 이 낭만, 제가 서울 가서 어디서 느껴보겠습니까, 동무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게 내 스스로 질문을 했죠. 피곤하고 힘들고 알겠어. 여행이 지금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빡빡해 여행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이 또 언제 해보겠어. 이런 호수, 거의 막 니온빌에 이런 호수를 뛰면서 또 내가 바다 수영 언제 해보겠어. 언제 해볼 거야. 어제 해봤는데 참 좋았잖아. 지금 잠깐 자다가 일어났을 때의 그 기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더 자고 싶은 그 기분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어젯밤에 경포에 가서 마지막으로 달리고 수영까지 하면 굉장히 섹시한 여행의 마무리점을 찍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마음은 없어지고 이제 귀찮음만 남는 거죠. 대충 요 앞에 대충 뛰고 들어와서 밥 먹고 짐 싸고 이제 서울 감을 준비해야지. 그런 이제 또 좌심식 우심팍 콩팥 밑에 있는 그 악마의 목소리가 엄청 들렸습니다. 그때 그렇잖아. 우리가 아침에 달리기 할 때 늘 이런 악마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어딘가 달리로 40분을 더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악마의 목소리가 더 하이 레벨로 느껴진 거지, 내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조용한 가운데 혼자 딱 앉아가지고 양치를 딱 하러 가서
딱 그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저한테. 야, 성규야, 그러면 오늘 좋아. 안 해도 돼. 안 하면 너 지금 이거 후회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근데 후회는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 간사하죠. 이게 사이코패스라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걸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다 귀찮고 지금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싶다는 말이지.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을 때 내가 얼만큼 후회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의 선택을 하기가 더 좀 쉬워졌다? 아니면 간소화가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이랬으면 무조건 집 앞에서 살짝만 뛰고 아마 서울 갔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지,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동무들에게 이 호수 소개시켜줘야지. 경포호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이야기했나? 이 호수가 왜 만들어졌냐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흙인가 뭐 이렇게 뭐가 이제 땅이 생기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갇혀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런 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GPT한테 경포라는 뜻을 물어보면서 이 호수는 왜 바다 옆에 있는 거야? 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다 옆에 생겼다.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거다. 근데 이 진짜 와보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경포 바닷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 호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크기에 압도당하는 그 느낌이 있어. 뭔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여행을 오시면은 해변도로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경포 호수로 한번 이렇게 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 와중에 지금 벌써 끝단까지 왔어요. 끝단까지 올라왔어. 이렇게 운동장 있으면 동그랗잖아. 이 동그란 거에 맨 꼭대기 11시 방향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면 2.3일밖에 안 뛰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돈다 그러면 한 5km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막상 뛰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되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경포를 진짜 7박 8일 동안 하루 빼고 다 왔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매일 운전하고. 근데 달리기는 귀찮아서 진부에서 오대천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오대천에서 달리고, 귀찮아서 오대천에 달린 게 아니고 아름다워서 달린 거 아시죠? 그래서 오대천에서 달리고, 그래도 오후에 다영이나 처남 장모님과 함께 여기 경포 나와서 계속 뭔가 구경하고 놀고, 이거를 진짜 딱 모를 하루 빼고는 이 경포 앞목, 뒷목, 옆목, 중간목까지 다 왔었는데, 늘 오면 이 호수를 한 번씩 봤어요. 왜냐면 내가 뛰어본 코스도 아니고 종목하지 않은 코스니까.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인지 놀러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여기 로컬들은 해변을 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뛰는 거지. 그러면서 저기 앞에도 뛰시는 분 보이고, 제가 바다 해변가로 뛰었을 때는 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가끔 보였지? 한두 명.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무언가 이 뺑뺑이 돌고 멀리 가지 않고 찾기를 이용해서 뛰지 않고 안전하게 또 달리기에는 이 호수 좋네요. 와, 여기 딱 12시 방향이다. 자, 스카이베이 12시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좀 잘 당겨야 돼. 이 압도적인 호수 크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첫날 왔을 때 태풍 온 날에 뛰었잖아요. 태풍 온 날에 여기가, 그래서 내가 바다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차를 요 옆에 댔어요. 바다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한강도 진짜 큰 겁니다. 누군가는 어렸을 때 처음, 만약에 내가 그런 개념이 완벽하지 않을 때 바다, 강 요 정도만 이제 개념을 아는 어린 나이에 만약에 한강을 본다면
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강이 커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처음 상경해가지고 전철을 타는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여기 한강이, 말로만 들어봤던 한강이 야 이렇게 크나, 이렇게 크다고, 거의 진짜 바다 같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늘 이야기드리지만 또 한강이 풀지 못하는 이 바다의 감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 나라에 제가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 여기 봐봐, 이렇게 한 바퀴네. 바다랑 여기가 원래 연결이었는데 여기가 딱 이 땅이 딱 찼어. 보니까 경포호수, 이름이 경포호수인 것 같아. 그냥 경포호수.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한강, 그렇지. 한강이 또 어느 나라에 가든 나라에 많이 안 가보고 외국 잘 안 다녀봤으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 서울이라는 메인 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메인 도시. 그러니까 외국도 어떤 메인 도시에 저렇게 큰 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넓거든, 강이 크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왜 이렇게 땅이 나눠져 있는 데를 수도로 잡았지?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에 8.15 이후로 우리가 또 역사 알아보기 시간 이런 거 좀 가지기로 했잖아요. 보니까 어차피 거의 강남급 건을 그걸 이제 땅으로 보지를 않는 것 같다. 맞나? 이게 맞나요? 그냥 농경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강북인가 하여튼 종로 쪽, 그쪽을 이제 메인으로 두는 거지. 원래는 강 건너에 강남을 메인으로 두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확장해 나간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다는 거. 역사를 좀 더 아시는 우리 구독자 동무께서 한번 요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물론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챗GPT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옛날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다 여기가 뭐 농경지고 막 완전히 막 논이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 그래서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면 또 저기 어디냐, 분당 땅을 엄청 사거든요. 그 허허벌판 분당 땅을. 그 분당 땅도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한 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아기 때 분당 땅을 사가지고 그걸 또 돈 버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걔는 왜냐면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가 잘 나가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드라마도 보면서 아까 뭐 역사의 왜곡 같은 게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픽션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그 드라마 속에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 삼성 일가의 어떤 감성, 낭만, 그리고 선대 회장의 어떤 그런 뭔가 파이팅, 그리고 그만이 보는 엄청 말도 안 되는 시선, 그런 것들을 조금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물론 그 삼성과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픽션이 들어간 것 같아. 근데 그걸 보고 궁금해졌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고 삼성가가 궁금해져서 삼성가를 또 검색해서 좀 찾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또 한 파이팅 하시더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맨날 그 명언 있잖아. 자식 새끼랑 와이프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와이프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야, 세계로 가야 된다.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다. 이 파이팅을 엄청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무 중에 물론 지금 삼성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만 한때 그 반도체 붐으로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때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건희 회장님에게 또 샤라웃 한번 보내줘야 됩니다. 샤라웃 이건희 이렇게 한번 보내줘야 돼요. 저는 뭐 반도체 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지, 내가 만약에 그 주식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 못하죠. 왜냐면 아마도 나는 높은 확률로 높은 고점에 혹해서 들어가서 피눈물을 지금 보고 있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하면서도 배우는 게 뭐냐면 그 나의 신념, 나의 그 어떤 뭐랄까 그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요런 거를 항상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정의해두는 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주식은 내가 처음에 살 때에 나만의 공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요런 생각으로 샀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 어쨌든 장이 매일마다 바뀌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에 흔들려서 내 원칙을 깰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칙을 깰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내 생각의 어떤 업데이트 버전이냐. 근데 또 막상 그때는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식을 많이 팔았어. 그러면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 원칙을 지켰어야 맞는 건데,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내 원칙을 깨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거의 쉐리마 유가 원칙 같은 게 더 많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원칙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웬만한 만큼 깨지지 않는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매일 아침에 달리는 이 원칙처럼 깨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물론 매일 지금 몇 년간 아침마다 뛰고 있지만 그 사이에 부상도 당하고 뭐 특이사항이 생겨서 못 뛴 날도 며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도 아마 다 털어서 내 기억으로는 4일이 안 넘을 거예요. 한 이틀, 3일 정도. 진짜 특이사항. 이거는 진짜 달릴 수 없는, 웬만한 원칙을 안 깨려고 하거든. 근데 육하 원칙 같은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근데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해. 지금 그때 왜 쉬었는지. 아무래도 제 주변 그 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꼭 진짜 깨야 되는, 그러니까 웬만큼 내 원칙에서 근육 인대 손상, 그리고 좀 이렇게 부상은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회복 조깅과 마프, 또는 요번에 이제 또 추가했던 슬로우 조깅으로 다 극복을 해 간다. 그런 것을 또 영상으로 동무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비춰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픈데 달리는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아. 왜냐면 이 독려하는 거 같잖아요. 아파도 달려도 돼, 이렇게 나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고 또 나이대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독려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매일 달리고 매일 영상을 찍으니까 지금 내 심경, 내 상태, 내 모든 것이 좀 더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도 그 나의 어떤 마인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다치면 천천히 달려서 다시 그 다친 부위를 집어넣으면 돼.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 그냥 계속 집어넣어. 아파, 이래도 아파. 자, 이 정도 뛰어봤어, 테스트. 내일 얼마나 아플까? 또 이 정도 뛰어보고 테스트. 또 얼마나 아플까? 또 이 정도 뛰어보고 테스트. 그러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거보다 더 느리게? 이거보다 아파? 이거보다 더 느리게? 근데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또 우리 구독자 동무들 중에 또 한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10km, 그러니까 10km 한다. 10분 페이스 슬로우 조깅은 들어보니까 그 인터벌이라더만. 일본에서 하시는 게 13분에서 거의 14분? 막 이렇게 된대. 조깅 페이스가. 와, 10분을 내가 7km를 한번 뛰어보려고 페이스 10분을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 뭐 한지 며칠 안 됐으니까 실력 부족이죠. 실력 부족으로 인해 어쨌든 9분 페이스가 내 인내와 내 모든 걸 깎아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최대치였는데, 그래서 나는 10분이 맥스인갑다. 어떻게 계속 내가 성장하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는 14분을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세상에 위로도 고수가 많지만 빠르게 달리는 고수도 많지만 천천히 달리는 고수도 많다. 그런 생각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 10분 페이스 7km 뭐 10km 또는 뭐 2시간 달리기, 그걸 쉽나? 한번 해봐. 미쳐버린다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왜?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슬로우 조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딱 충분하죠. 그게 뭐냐면
아프니까 빨리 뛰면 안 돼 라는 게 있는데, 오히려 우리 동무들은 아프지도 않는데 10분으로 뛰려고 하면 더 미칠 수도 있어요. 나야 더 빨리 뛸 수가 없으니 이 선택을 한 건데, 동무들은 만약에 그냥 재밌자고 한번 해봤을 때는 조금 더 미쳐버리는 거야 왜 할 수도 있다라는 점. 현재 4.33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바퀴 다 돌았거든. 거의 출발 지점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터치하고 돌아가면서 5로 끝내야겠다. 자, 터치. 허이. 자, 돌아가면서 5km에 끝내야겠다. 한 바퀴가 보니까 저기 원래 출발 지점까지 가면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측정 5km 달리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내가 몇 킬로 뛸지 정했을 때 10km 뛴다 그럼 2바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서울 가는 날이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5km 정도만 딱 채우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힐링과 회복, 그리고 제가 이 달리기 끝나면 왜 이렇게 서둘러 5km에 또 끝내냐면, 오늘도 수영이 하고 싶거든요. 수영 진짜 여기 경포까지 그 선택의 가장 큰, 왜 굳이 이 시간에 경포를 가 했을 때 그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마지막 바다 수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메인은 달리기라기보다는, 달리기는 그냥 식사지, 식사. 밥 먹는 느낌. 근데 굉장히 맛있는 여기 디저트 가게가 있다 하니까 수영 바다 수영 디저트 먹고 가야죠. 자, 이제 4배 남았어요. 4배. 자, 천천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심박이 많이 올랐다. 좀 낮추면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평온하게. 근데 진짜 오늘까지 무릎 컨디션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나왔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냥 좀 몸이 무거워. 왜냐면 거리 속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처갓집 와서 원래 삼시세끼 안 먹거든요. 여기 삼시세끼 또는 삼시네끼를 먹어주고, 또 어제 스태미나 보충으로 염소탕 먹어주고, 그리고 염소탕을 진짜 내가 잘못 말한 게, 예전에 이제 처갓집 와서 염소탕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가게 가서 염소탕을 사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동무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맛없는 데 가면 정말 그 어떤 비린맛 같은 게 많이 올라온대요. 잘하는 집 가야 비린맛이 없대. 근데 제가 처갓집에서 먹어봤을 때 그 비린맛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 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여기 있으면서, 자, 여기서 한 번 더 터치. 자, 200m 남았습니다. 어렴풋이 여기 있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염소탕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럼 스태미나, 부상도 있고 스태미나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런 장난식으로 이야기한 거를 장모님이 깊게 받아들이고 염소탕을 해주신다고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앞으로 다시는 함부로 염소탕을 해달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진짜 깨달았던 게, 손이 진짜 많이 가더만 염소탕. 그러니까 처음에 배달시키면 염소 반마리인가 한 마리가 어떻게 하면 막 썰려 있는지는 몰라. 처음에 내가 열어서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대충 보니까 이게 그 염소가 오면 그 털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물에 먼저 삶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를 하고, 그 다음에 털을 다 일일이 그슬려서 불로 토치로 다 그슬려서 털을 다 없애. 그 다음에 또 삶아. 그 삶는 거를 몇 시간을 삶아요. 그래서 어제 계곡가 있을 때 장모님이 잠깐 와서 우리 노는 거 좀 보고 다시 가서 또 염소탕 삶고, 그리고 우리가 다 계곡에 놀고 돌아가니까 이제 염소 손질도 어떤 살결, 그 결마다 다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다 손으로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반나절 걸리더라고. 근데 그것도 여기서 어쨌든 살 때 깍둑썰기로 이렇게 염소 전체가 깍둑썰기로 와서 이 정도로 빨리 먹는 거지. 원래는 한 마리 통으로 오면 이게 결대로 이게 찢는 또 방법이, 살을 찢는 것도 기술이래. 그 찢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반나절에도 못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제 정말 맛있게 먹고 또 오늘 싸가지고도 갈 건데, 그러니까 흑염소 한 마리가 한 동네 마을 사람이 다 먹어도 될 정도의 양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양이 많더만. 그래서 어제 저녁 먹을 때 그 장인어른 그 지인분들도 와서 술 파티가 또 일어났어요. 그때 또 저는 아이스콕 감성으로 계속 먹었지. 그러면서 진짜 맛있긴 한데 진짜 죄송하더라고. 괜히 그 말 꺼내가지고 진짜 반나절을 불 앞에서 어제 진짜 더웠잖아요. 그거 진짜 그 불 엄청 큰 아시죠? 그 엄청 큰 다라이와 불, 그 야외에서 이 더운데 그거를 손수해주는 그 감동에 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강원도에서 느낀 사랑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5km 조깅 끝. 자, 5km 6분 조금 넘는 페이스로 오늘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호수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자, 호수 한번 보십시오. 좋다. 호수 넓고 정말 고요하죠. 예. 요즘에 슬로우 조깅 고요가 테마고 그 다음에 차분함이 테마였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다리도 많이 나섰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살이 좀 쪘다. 그래서 내일 중랑천으로 복귀해서 다시 그 노력이란 테마, 지금까지의 테마는 회복과 힐링 그리고 낭만, 그리고 경포요 사랑해요 바카스 정도의 어떤 그 테마를 갖고 있었으면은 이제 내일 다시 중랑천으로 돌아갔을 때는 진짜로 다시 노력이란 테마로 내일 한번 보고 한 15km 정도부터 서서히 다시 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포에 와서 최고 많이 뛴 거리가 10km였던 것 같아요. 강원도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뛴 게 10km, 그 다음에 8.15 한번 뛰고 그 다음에 7km 뛰고 그리고 뭐 5km 뛰고. 근데 그 안에 정말 좋은 또 배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한 번 더 제 달리기 프로그램에 재정의를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뿌듯한 이 강원도 어떻게 보면 전지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강원도 와서 노력이란 포인트로 이 시원한 강원도에서 전지훈련을 좀 갈겨야지,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강원도를 바라봤지, 여기 올 때. 근데 딱 오기 전날 다쳐가지고 올라오는 날 무릎이 진짜 개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 나의 마인드. 그래도 달린다. 무릎이 부러졌나? 내가 걷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뭐 못하는가? 천천히, 자, 요 정도 한번 뛰어봐. 자, 요렇게. 오케이. 다리가 굴러가네. 그럼 됐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슬로우 조깅.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아는 슬로우 조깅 원래 7분이잖아. 근데 원래 슬로우 조깅이 뭘까, 그러면? 그리고 딱 검색. 한 10분은 뛰어야 되는구나. 좋아. 한번 해보자. 느림의 미학. 막 하니까 개 어려워. 그리고 요번에 알았죠. 14분의 아티스트도 있다라는 거. 슬로우 아티스트. 그래서 어쨌든 저는 9분대 정도 페이스를 형성하면서 천천히 뛰어보니까 또 술도 끊고 하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뭐 세게 안 다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복이 진짜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강원도 오는 날은 진짜 다영이도 아는데 무릎 접었다 폈다가 어려워갖고, 운전하는데 알죠? 운전할 때 무릎을 내가 이렇게 다 펴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보통 왼쪽 다리가 여기 암레스트라고 하나 뭐에 이렇게 딱 그 걸쳐갖고 좀 접혀 있잖아. 그럼 이걸 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와, 그래갖고 또 운전석 내리고 올라가고 할 때마다 다리가 괜찮나? 뛸 수 있나? 이러니까 다 되지 마! 다 됩니다! 하면서 장모님이 아이고 저랬는데 또 뛰러 가나 하면서 그 뭐 진통제 같은 거, 그때는 최고로 아팠을 때가 이 강원도 진부에 정형외과가 또 그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냐, 경포 여기 어디야, 강릉까지 와서 가야 되는구나, 가야지 했는데 뭐 지금 당장 어차피 가봐야 느낌상 뼈가 부러진 게 아니니까 좋았어. 어차피 좀 이따가 서울 가서 가면 되니까 좀 노는 거 그리고 여행에 더 포커스를 두자,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이제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나 혼자 좀 회복해보려고 했죠. 놀면서. 그리고 이제 서울 가면 꼭 병원 가자, 그런 생각. 근데 오늘 마지막 날 일주일 차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병원은 가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 겪는 부상 부위 무릎 12시, 그 12시를 한번 좀 다시 타파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고요. 나는 이제 해수욕 준비를 해야겠지요. 예.
그래서 가방을 보세요.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해수욕할 때 필요한 것은 요 가방 하나만 있으면 돼. 가방에 뭐뭐 싸왔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없어. 그냥 수건 하나, 그리고 갈아입을 옷, 이렇게. 로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종동님이 알려주신 건데 항상 무릎 아플 때 바르는 거, 더블 액션 핫 앤 쿨 크림. 그냥 맨솔에담이 아닙니다. 더블 액션, 이게 핫이랑 그리고 쿨, 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요게 기가 막 아플 때마다 장거리 뛸 때마다 그냥 발라줍니다. 그러면 시원해요. 진짜로. 요거 극주 맨솔에담 더블 액션 핫 앤 쿨 크림. 이거는 우리가 훈련을 노력할 때 진짜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안 아플 수가 없어. 솔직한 말로. 근육통이라도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더라도 그때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예. 어쨌든 참 이거 말해야 했다. 혹시나 이거 따라 하실까봐. 그리고 이 젖은 옷 담을 봉지, 요거까지.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 수건, 젖은 옷 담을 봉지. 왜냐면 샤워 한번 여기 샤워장 이용해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젖은 옷은 러닝복이나 그 다음에 수영했을 때 우리가 러닝 바지 그대로 이거 수영복을 쓰면 되거든요. 이거 다 굉장히 좋아요. 예. 요거를 또 담아야지. 아시겠죠? 네, 안녕. 와, 즐기네. 야, 오늘도 나 혼자 바다 수영 2일차. 즐기네. 그렇다고 뭐 엄청 길게 하진 않습니다. 한 2세트 좀 놀다가 나와서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놀다가 나와서 쉬었다가 샤워하고 감. 그리고 또 길게 놀 수가 없어요. 혼자 왔기 때문에 빠르게. 근데 혼자서 여행 오신 분들은 달리고 수영하고 수영하러 오기 전에 좀 마실 거 사가지고 충분히 더 즐기다 가면 좋을 것 같긴 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서울 가야 되고 짐 싸야 되고 다영이 기다리고 있고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딱 2세트 수영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기 누워 있으면 진짜 다른 그게 없어. 바다에 들어가서 배영은 다 할 줄 알잖아요. 예, 배영 막 누워가 시야를 꼽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케이. 자, 벌써 오늘 좀 늦게 왔다고 사람 많네요. 그러면 사람 없는 쪽으로 좀 최대한 가보자. 아하. Heartbeat keeping time with the road. Every sign we passed was fading, like we'd never make it home. We were running through the station lights, laughing like the world. 와, 찐 마지막 경포의 마지막 바다 수영을 끝내고 이제 들어갑니다. 와, 2세트 금방 끝나네. 진짜 뭔가 진짜 너무 고요한 이 경포에 한 달을 살아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달리고 수영하고 근데 대신 수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달리기를 좀 소홀케 되네.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달리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회복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는 한 5km씩 달려주고 수영 한 2세트 해주고 모든 것이 적당합니다. 어쨌든 또 서울 가서 봅시다. 낭만.